지금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은 이제 여기 있는 이 K랩 교육용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자 더블 클릭을 하시고 자, 우리 전산세무 2급은 항상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프로그램은 그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걸 누르셔가지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쌤이 여러분께 그 자료를 또 이제 카페에다가 올려드렸는데 메인 화면에 요 클릭 전산세무 2급 특강자료 파일 다운로드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공지사항에 제가 올려놓은 또 글이 있습니다. 네,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여기 104회 전산세무 2급 시험 대비 유튜브 라이브 특강자료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 자, 그분들은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 자료는 지금 이제 맨 위에 있는 이 특강 자료, 자, 이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 가산세 요점 정리해 놓은 거,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거는 이제 한국세무사에서 올려드린 자료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국세무사에서 다운받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서 다운받으셔도 괜찮은데, 이 자료까지 굳이 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쌤이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 초이섬 라이브 특강 기출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은 제가 이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파일이고요. 또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송 다 듣고 나서 다운 받으시면 되니까 지금은 굳이 여러분들이 다운 받을 필요 없이 제가 하는 내용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출 파일을 제가 다운을 받을게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저장하시면은 이제 이게 위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윈도우 보안이 너무나 강화가 되다 보니까는 이게 잘 다운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무시하시고 그냥 옆에 보시면은 요 점 3개 있죠, 추가 작업.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이거를 유지를 누르시면 돼요. 유지를 누르고 나서 더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도 계속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파일이 다운받아져가지고 파일 열기라고 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럼 이 파일 열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받을 때 또 워낙 이게 윈도우가 요즘에 그 보안이 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추가 정보로 가셔가지고 이거 실행을 누르셔야 돼요. 실행 눌러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G파일 뜨죠? 덮어쓰기, 압축 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운이 다 되고 나면은요, 이 창을 닫으시고, 그쵸? 자, 여기에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회사 등록을 가셔야 돼요. 자, 회사 등록 가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예 누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압축 파일을 다운받을 때 풀다 보면은요, 쌤, 기존에 입력한 게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습니다. 또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항상 이제 프로그램 기출문제를 다운받게 되면은, 회사 등록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회사 코드 재생성을 반드시 좀 눌러주셔야 돼요. 이걸 안 누르시면은 안 뜹니다. 그쵸?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쌤이 여러분께 제공했던 이 자료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고, 자, 빠르게 1시까지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상황에 따라 초과할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마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페에서 방금처럼 기출 자료를 다운받아서 풀이를 할 건데요. 자, 두타전자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화면에서 회사 코드 클릭을 하고 자, 두타전자로 들어가서 쌤이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해보시고요. 지금은 강의에만 집중을 좀 하세요. 아시겠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강의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부가세 부분에서 쌤이 어떤 내용을 좀 이야기할 거냐면은 자, 제가 뭐 점술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나중에 영상 업로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혹시 여러분도 뭐 튕길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또 업로드 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뭐 또 참여를 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네. 제가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하고 참여 안 하는 거하고 또 이게 좀 달라지거든요. 네. 참여를 오히려 하시면 제가 안 떨리는데 참여 안 하시면 떨려요. 자, 아무튼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녹화 방송 올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께 제가 점술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가 부가세 부속 서류에서 그 시험 문제에 좀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 당초 공급일자 생성 이거 이제 아마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 쌤이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 쌤이 부속 서류만 약간 좀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산세 예정신고 누락분인데 가산세는 원래 잘 출제가 그동안 이제 띄엄띄엄 되다가 요즘에 출제위원들이 가산세를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쌤이 여러분께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산세는 이제 두 문제를 가지고 쌤이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자, 요즘에 이제 아주 핫한 이제 이슈죠. 예, 전자신고. 쌤이 강사 생활을 거의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네. 제가 이 전자신고에 대해서 출제가 된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자신고라는 이 내용이, 이제 최근에 새롭게 이제 신유형으로 이번 연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01회, 102회, 103회 여기 있는 이 1번 문제가 스트레이트로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는 순수만 기억하시면은 쉬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세 번 연속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전자신고가 부가세 전자신고도 있었지만은 뭐도 있다? 네. 원천징수에 대한 그러니까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다시죠. 자, 그 내용도 전자신고가 있어요. 그 내용도 출제를 한다라고 이미 공지사항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언젠간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쌤이 문제를 조금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원천징수 전자신고가 혹시나 여러분 시험에 처음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의료비 입력. 자, 의료비 입력은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요거는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 101회, 102회, 103회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요거는 그냥 쌤이 간단하게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주된 핵심은 가산세하고 전자신고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1번에 있는 자 부속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자 주요 부속 서류 좀 볼게요. 여러분 전산세무이급에서 가장 좀 짜증이 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부속 서류가 상당히 많죠. 그쵸?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좀 들으면서 좀 봐주세요. 이제 펜이 좀 안 보여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제 9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9가지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다시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누고 있죠. 총 이제 이게 따지면은
11가지의 부속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랜덤으로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세무 2급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그 연도에 출제가 되었던 것들은 그 다음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자, 첫 번째 2월달 시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 9번에 있죠, 9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수익 명세서 불공개 내역이 있죠. 이거하고 안분 정산이 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 회차에서 나왔고, 두 번째 4월달 시험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시죠? 선적일과 그 다음에 환가일 중에 빠른 날 선택해가지고 환율 집어넣는 거. 자, 이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가 102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3회에서 신용카드 매출원표 발행금액 지키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출제가 된 것들은 정말 작정하고 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초이쌤 전산회계에서 이딴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걸 보고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또 낸다면은요 뭐 솔직히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맞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다음 시험에서는 얘들이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어떤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나오지 않은 거. 자, 누가 있죠? 신용카드 매출원표, 수령금액 합계표,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 같은 경우에는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계속 폐지를 한다라고 해놓고 폐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솔직히 우리 시험 말고 저기 뭐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그 고시급 시험 있죠. 그런 데서는요 아예 출제가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전산 세무에서는 가끔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뭡니까 좀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그 다음에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그리고 9번에서 안 나온 게 납부세액 재계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수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요거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04회 기준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큰 게 뭐가 있느냐.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게 여기에서 누굽니까? 세 가지가 있죠. 신용카드 매출원표, 수령금액 합계표,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서, 그 다음에 누굽니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자, 이 세 가지를 상당히 출제위원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돌리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요, 쌤이 이거는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뭐 그냥 뺏기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옮겨줬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 다음에 납부세액 재계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 바뀐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에서 부가가치에 가시면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있죠. 자, 이거 클릭하시면은 옛날이랑 좀 바뀐 게 하나 있거든요. 뭐가 있느냐? 그냥 쌤이 아무거나 적어볼게요. 자, 4월에서 6월달 이렇게 놓고 들어가면은 예전에는 대손 확정일만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다? 당초 공급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앞에 시험 쳤던 내용까지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 공급 날짜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다면은 만약에 104회에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공급일자는 말 그대로 당초에 팔았던 날이고 대손 확정일은 말 그대로 돈을 떼인 날이기 때문에 자 얘를 하나 더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시험에서 주어지겠죠. 근데 이거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찾고 이거를 찬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당초 공급일이 9월 24일이다. 그러면은 2022-09-24 이런 식으로 적어야만 이제 날짜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자, 가산세 예정신고 누락분. 자, 가산세는 쌤이 그 파일을 이제 카페에다가 올려놓았는데 이제 두 번째 요 내용이죠. 공지사항에서 한 번 더 올려드렸는데 그냥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실무에 가도 있잖아요. 그 뭡니까? 그 세무회계사무소 뭐 다니는 직원들 있죠. 실력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가산세를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가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외워서 내가 시험장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히려 여러분들 뭡니까? 가산세 다 외우려고 하면은요 시험 점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산세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좀 몇 가지만 체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가장 여러분께 많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점 정리를 해드리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이거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잠시만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조금 화면이 잠시만요. 디스플레이가 좀 잘리는 것 같네. 자, 조금 줄일게요. 이거를 잘 안 보이네요, 그쵸? 화면에.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글씨가 너무 작나? 나중에 여러분들 폰으로 보시면은 혹시나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전 가산세하고 영세월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그 다음에 기타 빈출 가산세. 자, 이렇게 5가지를 쌤이 기본 강의 때 암기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5가지 위주로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돼요. 뭐 다른 건 거의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자,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뭐 누락분. 그렇죠? 자, 누락분이 나오는데 누락분이 나오면은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것 3개는 구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 첫째, 자, 선생님이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신납 영세기. 기억납니까? 그러면 신납 영세기에서 뭐 신납 영은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세요. 누락분이 나오면은. 그래서 예정신고 때 누락하였다 나오면은요, 일단 이 3개는 무조건 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누락한 것 중에서 영세와 관련된 내용은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세 번째 거는 거의 안 구해요. 근데 영세와 관련된 게 나오면은 얘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세율 누락분이 없다면은 주로 뭐다? 이 2개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신고부정시 가산세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미납세액. 여러분 이 미납세액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미납세액이 뭐예요? 미납세액은 우리가 예정신고 때 누락을 했잖아요. 누락된 그 매출세액에서 누락된 매입세액을 뺀 걸 미납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 2개 같으니까 이 2개 구하고 나면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여기서 10% 곱하고 그 다음에 감면율을 곱하면 돼요. 근데 감면은 1개월 이내 신고하게 되면 90% 가면 되니까 여기에는 10%를 곱하면 되겠죠. 왜냐면 90%를 빼고 나머지 10%만 가산세를 내면 되니까.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1개월 초과하고 3개월 이내 신고했다. 보통 얘가 시험에 거의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개월 초과하고 3개월 이내 신고했다. 그러면 몇 프로? 75% 가면이니까 그래서 쌤이 곱하기 그냥 25%로 들어가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럼 쌤, 뭐 6개월 이내, 1년 이내 신고로 나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렇게 나오면 그냥 버리세요. 그게 제일 좋아 그냥. 제일 마음 편해.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 케이스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부 불성실 관세가 납부 지연 관세로 바뀌었는데 얘는 미납세액에서 자, 지금 초이세임 전산세무이급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미안하지만 정정을 바라겠습니다. 이 쌤 교재는 25로 돼 있죠. 이게 이번 연도에 바뀌었어요. 22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2로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세요. 아시겠죠? 10만 분의 22로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 없겠죠. 그리고 미납일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누락분일 때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그 외 나머지 뭐 지연 발급이나 미발급, 지연 전송, 미전송은 뭐 기존의 기본 강의 그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빈출관세, 종이 세원계한서 발급하는 거는요 지연 발급처럼 뭐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얘처럼 공급가액에 즉 매출액의 1% 넣으시면 돼요. 이거 쌤 미발급에 넣던데요. 미발급에 놓아도 괜찮아요. 미발급에 놓아도 점수를 인정해 주고요. 지연 발급으로 놓아도 점수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연 수치가 관세 이것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입을 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내가 매입을 했는데 뭐 세원계한서를 늦게 받았다. 그러면은 매입액의 0.5%. 근데 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이 두 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위주로 해서 문제를 잠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가능세만. 자,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교학정 무과세 신고서를 작성할 건데, 자, 매출 자료하고 매입 자료가 있죠. 자, 이거 이제 부가가치에 부가세 신고서 띄우는 거 알고 있죠? 네. 이거 띄우시면 되고, 자, 날짜는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1기 확정이죠. 그러면은 4월 엔터 6월 엔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요. 여기 보면은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할 것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혹시나 예전에는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이렇게 숫자가 딱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스페이스로 엔터 지우고 엔터 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거의 다 비어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은요 입력된 자료는 무시할 것 이래 나오면은 지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첫 번째 이제 자료 볼 건데 매출 자료는 모두 전자세원계한서를 발급하고 전송했고요. 자, 전자세원계한서 발행 매출액은 1억에 1,000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1번에다가 1억에 1,000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신고시 누락분이 있죠. 300에 30. 이게 현금 영수증을 누락했네요. 자, 그럼 이건 어디 갑니까? 예정신고 누락분에 여기 가시면 되겠죠. 세원계한서가 아니니까 과세 기타에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300에 30을 적으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자,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세원계한서를 수령한 상품의 구입액은 1,000만원, 100만원이니까 매입 자료에 일반 매입에 1,0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예정신고시 이제 이것도 나와 있죠. 신용카드를 사용한 원재료 매입 누락분 되어 있는데, 자, 예정 누락분이죠. 이거 어디에 입력하면 된다? 매입세액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그쵸? 여기에 일반 매입액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자, 얼마입니까? 100만원에 10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쵸? 그러면은 누락이란 말이 나오니까 뭐다? 가산세를 여러분들이 항상 구해야 된다. 이 생각을 딱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가셔가지고 가산세 여기를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 목소리를 떠올리세요. 아시겠죠? 쌤이, 그쵸? 조이쌤이 누락을 하게 되면 일단 뭐는 무조건 과거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납부를 늦게 했으니까 납부 지연, 이거는 꼭 구해야 된다. 이거는 일단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세요. 근데 혹시나 이 누락한 게
영세율도 있다면은요, 그때는 뭐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시 가능성도 들어갑니다. 근데 영세율 누락한 거 없으면은 3번은 안 봐도 괜찮아요. 2번까지만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락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 두 개는 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도 가산세에서 어느 정도 승부를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아예 그냥 버리셔도 괜찮고요. 어차피 이게 5점이니까 가산세 안 구하면은요, 부분 점수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점 정도는 빠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점이라도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잘하면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구해볼게요. 그러면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주로 어디에서 구하느냐? 네, 문제에서는요, 보통 71번 요 과소 초과환급 일반,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실수한 거예요. 모르고 누락했다. 깜빡 잊고. 이거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 무신고 있죠. 이 무신고 이거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고의로 신고 안 하고 일부러 신고 안 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 회사가 나쁜 회사라고 가정을 하고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막 다 공부하려고 하면은요, 끝도 없어요, 진짜. 그쵸? 그렇게 가성비 떨어진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진 여기서 나옵니다. 부담도 거의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미납세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미납세액이 얼마예요, 방금? 미납세액이 여기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아까 누락한 거 매출이 30이고 매입이 10만 원이죠. 이거 빼면 돼요. 누락끼리. 그럼 얼마? 그렇죠. 20만 원이 미납세액이에요. 그럼 이 20만 원을 신고 불성실에 20만 원 넣으시면 되고요. 맞죠? 나중에는 납부 지연에다가 20만 원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은 미납세까지는 똑같으니까. 그리고 엔터. 납부 지연 치면 이거 나오는데요. 이거 나중에 하고요. 다 드시고 일단 20만 원, 20만 원 딱 먹고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놓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산식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퍼센테이지를 곱해가지고 이제 간세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계산기 어디 갔지? 계산기 그냥 하나 띄울까? 계산기가 잠시만요. 계산기가 이거 좋다. 그러면 자, 신고불성시부터 구해볼게요.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방금 20만 원이었죠? 곱하기 몇 프로? 10%니까 0.1. 2만 원 내야 되는데 지금 감면 해주거든요. 그럼 감면을 어떻게 해주느냐? 몇 개월인지만 알면 돼요. 몇 개월. 자, 몇 개월인지만 알면 되는데 문제에서 그 개월 수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정신고는 4월 25일 날에 했는데 확정신고는 7월 20일 날 신고 납부한다. 그러면은 3개월의 기준이 뭔가면은요, 이겁니다. 지금이 4월 25일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 25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언제입니까? 5월 25일. 이게 한 달 지난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25일. 이게 2달 지난 거고요. 그 다음에 7월 25일. 이게 3달 지난 거예요. 근데 20일 날 신고 납부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7월 이 사이에 20일까지니까 맞죠? 일단 그래도 날짜는 안 살리더라도 일단 7월 25일이 돼야지 3개월인데 3개월 안에 들어왔죠. 하지만 한 달은 넘었죠. 그래서 1개월 초가 3개월 이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감면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그 1개월 안에 빨리 신고했다면 90% 감면인데 맞죠? 일단 1개월 넘었고 3개월 이내 신고했으니까 75%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5%를 빼고 나머지 25%만 곱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곱하기 0.25, 0.25 하니까 5,000원이 간세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자, 납부지원 간세가 있는데 이제 이거 구해볼게요. 엔터. 자, 이게 좀 헷갈리죠. 이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거든요. 어떤 케이스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방금 쌤이 자료 들었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요, 1기 예정 신고기간은 여러분들 어차피 1, 2, 3월 달이니까 다음 달인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1기 예정 신고기간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거나
또는 나오게 되면은요, 그냥 어떻게 한다? 주어지지 않으면 4월 25일로 기억하시면 돼요. 주어지면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예정 신고 때의 그 기간이 뭔가 하면은 당초 납부 기간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2022년도 4월 엔터 25 치면 되고요. 그 다음 납부일 고지일은 뭔가 하면은요, 이제 이렇게 누락한 거를 이번에 신고하겠다는 얘기죠. 이번에 언제? 확정 신고 때 신고하겠다. 언제? 7월 20일 날. 그럼 여기다가 2022년 0725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미납일수가 91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91일은 뭐다? 4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를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91일이에요. 근데 구해주니까는 확인 누르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납부지원 간수를 이렇게 4,004원을 구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날짜만 입력하면은 납부지원 간수는 구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맞죠? 근데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즘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날짜가 안 나오고 그냥 여기다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납 일수는 91일이다. 그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미납 일수는 91일이다. 잠시만, 이거 납부 고지일이 7월 25일이 아니죠. 7월 20일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지? 예. 미안해요. 자, 그래서 7월 20일입니다. 그렇죠? 다시 할게요. 2022년 0425 2022년 0720. 그럼 86일이죠? 86일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6일 확인. 그러면 3784가 가능세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에 그냥 미납일수가 며칠이다? 예를 들어서 자 86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86일. 그러면 이때는 이 날짜가 안 나오니까는 여기에 날짜를 입력할 수가 없죠. 그때는 그냥 이거 뭐 한다? 무시하시면 돼요. 무시하시고 여기에 그냥 비어 있겠죠. 날짜가 안 나오면 적을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맞죠? 그러면 그때는 이런 거 나오더라도 취소 누르면 되고요. 여기다가 내가 직접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직접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때는 미납일수 86일을 체크하시고 이제 이 산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방금 미납수익이 20만원이고 곱하기 이제는 10만 분의 25가 아니고 10만 분의 20이죠. 20이니까 곱하기 22 나누기 10만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44원의 간세를 내야 되는 거고 미납일수가 방금 곱하기 며칠이었다? 86일이었습니까? 맞나? 86일 맞죠? 그럼 86일을 곱하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3784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날짜가 나오면은 날짜를 입력하고 나오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산식을 암기해서 풀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784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더 이상 이제 구할 건 없어요. 그러면 간세는 8784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다 했으면 ESC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붙는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자, 쌤 이거는 그냥 좀 빠르게 가난세만 이제 구하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은 이제 2기 확정으로 쌤이 만든 건데, 자, 부가세 신고서에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까지, 그쵸?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요런 자료들은 누락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입력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자, 쌤은 누락한 거 위주만 가지고 해볼게요. 자, 간세만 가지고 해볼게요.
자, 매출 자료에서는 지금 현재 2천만 원의 부가세 별도 얘가 전자서형계산서를 정확하게 발급 전송하였으나 예정 신고와 납부가 누락되었답니다. 그럼 얘가 누락되었죠. 그쵸? 그 다음 매입 자료에서는 원시로 매입한 게 900만 원짜리가 누락되었는데 예정 누락분이며 서형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했다. 그쵸?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된다? 누락분이니까 어디에다가 가산세 가셔가지고 누락분에 대한 것을 71번, 납부지원 73번 이 두 칸에 또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입력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입력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책에 있는 것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000에 부가세면 얼마입니까 이게? 2,000에 부가세면 200이죠. 그 매출세액은 2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에서 누락한 거는 900이니까 부가세가 얼마? 90이죠. 그럼 미납세액은 얼마입니까? 110만 원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고성실 71번에 110만 원. 맞죠? 납부지원에 11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잠시 꺼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하고 이걸 구하시면은요, 쉬워요. 그래서 외우시면 되고요. 뭐 이걸 못 외우시면은 여 위에 보면은 작성 방법 켜기라고 있거든요. 뭐 이거 눌러가지고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찍을 때마다 이렇게 뭐 퍼센테이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언제 이거 다 읽고 시험장에서 그쵸? 시험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뭐 읽으면서 가산세를 구해도 되지만 저는 진짜 이런 게 더 비효율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한번 외워서 그냥 암기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걸 보셔도 괜찮아요. 자, 가리고 싶으시면은요, 가리기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고성실가산세는 일단 10%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된다? 110만 원에 10% 얼마? 11만 원이죠? 그럼 11만 원에 대해서 자, 이제 감면율을 보겠습니다. 자, 기타에 보니까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예정 신고 기간은 10월 25일이고 다음 2기 확정 신고 다음 연도 1월 20일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그럼 다음 연도에는 1월 25일 날까지만 신고하면 되는데 20일이니까 결국은 3개월 이내이죠. 그러면 또 몇 프로? 75% 하면이니까 곱하기 0.25 25%만 내면 되는 거죠. 27,500원이 가산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자, 납부지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납부지원도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또 옮겨 적으시면 되겠죠. 2022년도 10월 25일부터 2022년도 1월 20일까지 맞죠? 아, 이거는 2023년도죠. 죄송합니다. 내년 1월 달이니까. 오케이. 그럼 87일. 그럼 87일 해가지고 확인 누르면은요, 이렇게 구해줍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또 문제에서 이런 날짜가 안 나오고 그냥 87일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요 날짜는 뭐 무시하시고 계산기로 또 구해가지고 21,054원을 입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이제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얘도 좀 볼게요. 매출 자료 중 이제 10월 5일날 거래처에 제품을 매출을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위에 있는 이 제품 매출이 3억이 있죠. 자, 이 중에서 10월 5일날에 거래처에다가 제품을 500만원만큼 부가세 별도니까 50만원이죠. 자, 이거를 이제 매출하고 즉 팔고 맞죠? 전자서형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을 하였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음 연도 1월 20일 날에 국세청에 전송을 하였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가산세 대상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발급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10월 5일 날에 우리가 물건 팔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알죠? 10월 5일 날 물건 팔면은 서형계산서는 무조건 언제까지 발급해야 됩니까? 다음 달 무조건 10일까지. 그러니까 11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돼요. 전송은요. 11월 11일까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물건 팔았던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고 다음 날 10일 죄송합니다. 다시 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이니까 10일이고요. 그 다음 날은 11일이잖아요. 요때까지 발급하고 요때까지 전송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발급은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급은 다음 달 10월, 11월, 10일까지 잘했어요. 잘했는데 전송을 어떻게 했다?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했으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객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이제 전송을 아주 부실하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전송은요 언제까지 전송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법이 있잖아요. 그 바뀌어가지고 교재 보시면 나와 있을 건데 무조건 1기 거는요 예정 확정 따지지 않고 우리 1기 확정 신고가 언제까지죠? 7월 25일까지죠. 이때까지 발급하고 전송하시면 돼요. 그러면 2기는요? 2기는 다음 연도 무조건 1월 25일까지. 그러니까 이 두 날짜만 알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1기는 7월 25일 확정 신고까지. 그 다음에 2기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 기간까지만 발급하면 되고 전송하게 되면은요. 그거는 뭐다? 지연 전송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음 달 10일, 11일까지예요. 근데 이때를 놓치게 되면은요. 확정 신고 기한까지만 전송하면은 지연 전송, 지연 발급으로 봐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하죠. 뭐가 달라집니까? 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확정 신고 기한 있죠? 요때까지만 발급 잘하고 전송 잘하면은요, 발급을 지연 발급하게 되면은 1%, 전송을 지연하게 되면은 이제 0.3%가 되는 거죠. 물론 발급을 안 하게 되면은 전송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얘만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발급은 잘했으니까 이제 0.3% 얘만 가산세를 구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걸 어디서 우리가 구한다? 그냥 세운다는 사람은 이런 글자가 보이는 곳에 가세요. 가가지고 그럼 이거는 이제 발급은 잘했는데 전송을 좀 늦게 했으니까 지연 전송에 가면 되는구나. 그럼 여기 뭐다? 매출액의 1000분의 3이 방금 보여드렸던 0.3% 얘입니다. 그쵸? 그럼 방금 문제에서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500만 원이죠? 그러면 500만 원에 대해서 0.3% 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요. 문제에서 있잖아요. 1월 20일에 전송하였다. 이 말 안 나오고요. 1월 만약에 26일 날에 전송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래요? 1월 25일을 뚫어버렸죠. 그때는 지연 전송이 아니고요. 그때는 미전송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전송 안 하고 개겼다 이래 보는 거예요. 발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몇 프로냐? 여기에 0.5%가 되는 겁니다. 미전송. 아시겠죠? 그럼 그때는 500만 원을 여기 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 놓아야 돼요. 여기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1기는 7월 25일까지, 2기는 내년 1월 25일까지면은 전송했다면 지연 전송. 근데 걔들을 뚫어버리면은 미전송. 발급은요, 지연 발급, 미발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올 때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산세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예. 자, 이제 다음 내용을 이제 빠르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에 부가세 신고서 전자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쌤이 이제 102회까지는 기출문제를 다 올려드렸고요. 103회는 이제 쌤이 다음 주 중으로 다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이제 101회, 102회까지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103회도 풀어보시면 좋고요.
보통 이제 앞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나온다라는 그런 감을 좀 잡는 건데 앞에 출제가 된 게 뒤에 출제된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전자신고는 연속 출제되었으니까 요즘에 거의 뭐 대세이다, 그쵸? 유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출문제 강의 들으시면 솔직히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그 101회, 102회 보시면서 이거는 공부를 하세요. 지금 이거는 풀어드린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걸 공부를 다 했으면은요. 이제 4번입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출제가 된 게 아니고요. 쌤이 문제를 그냥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왜 그런가면은 자, 이제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오면 좋겠, 이렇게 안 나오면은 좋겠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집중하셔야 되는데, 위에 거는 부가가치세고요. 밑에 거는 소득세예요. 그 문제가, 자, 풀어볼게요. 2022년도 3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관련된 전자신고를 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1회, 102회, 103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나오다가 갑자기 이거 나온다.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겠죠. 아, 우리가 처음이구나. 그쵸? 우리가 진짜 운이 없는 거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자료 보시면 3월 기속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마감이 되어 있다.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요, 우리 항상 그 기출문제는 1번에서 뭐가 나오죠? 급여 입력하는 게 거의 나오죠. 그쵸? 맞죠? 그리고 2번에서는요, 이제 연말정산 나오잖아요. 근데 연말정산은 문제를 무조건 내야 되거든, 이거는. 맞죠? 무조건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급여자료 입력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까지 작성하는 거 알고 있죠? 그 작성을 한 다음에 전자신고를 해라. 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단독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 급여자료 입력 나오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전자신고도 하시오 이렇게 나오면은요, 그냥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감을 시키고 여기 있는 이 내용 추가로 그냥 전자신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인데 문제를 그렇게까지 어렵게 낼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만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급여지급일은 3월 31일이고 전자신고 구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순으로 진행한다. 마찬가지 이거는 위에 있는 부가세하고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비밀번호 주어지고 맞죠? 뭐 파일명은 이렇게 나올 거고 전자 파일 제출하기를 완료한다. 왜냐면은 부가세나 원천세나 전자신고하는 건 비슷하거든요. 똑같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는 거의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쌤이 방금 이제 두타전자로 가가지고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원천징수로 클릭을 하세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나중에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이미 마감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거 좀 끌게요. 자, 마감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가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아마 마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기속이 3월달이라고 했으니까 3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월급 지급일은 언제입니까? 3월달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3월부터 3월까지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엔터 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 여기에 마감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거 쌤이 마감을 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감 취소 한번 해볼까요? 취소되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작성하고 나서 급여자로 입력하고 나서 이게 자동으로 뜨잖아요. 그럼 뭐 전월미환급생 뭐 입력하고 이런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필수적으로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마감 누르시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마감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출제위원이 아마 여기까지는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감이 되어 있는 거 이 빨간 색깔만 딱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와서 어떻게 한다? 이제 2번부터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럼 2번부터는 어떻게 수행을 하시느냐? 똑같아요. 어떻게? 자, 원천징수도 여기에 전자신고가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여기에 전자신고가 있는 것처럼 원천징수도 여기에 전자신고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부가가치하고 똑같아요. 이거 있죠? 여기에 클릭을 한 다음에 신고인 구분은 2번에서 어디 갔지? 여기 안 나와 있구나. 그쵸? 안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하세요. 납세자 자진신고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우리 회사가 자진신고한다라고 가정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걸 누르세요. 아시겠죠? 회계사무소에 맡기면 1번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걸로 그냥 가면 됩니다. 자, 자진신고. 그 다음에 지급기간은 월급을 주는 날짜죠. 그러면 3월달 월급을 방금 3월달 준다고 했으니까 3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 나오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조회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드디어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제작을 눌러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를 외우는 거예요. 제작 클릭. 그러면은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확인. 드디어 파일은 만들어졌어요. 자, 아무 걸어란 얘기예요. 캡슐락 켜져 있다. 그럼 캡슐락을 치우고 이거 숫자가 비밀번호였죠? 영어는 관계없겠네. 자, 1, 2, 3, 4, 1, 2, 3, 4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비밀번호는 1, 2, 3, 4 문제 주어진 거 그대로 1, 2, 3, 4 걸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밑에 확인 1, 2, 3, 4, 1, 2, 3, 4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암호화가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쌤, 이렇게 만든 파일 어떻게 합니까? 세무서에다가 전송을 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제작했으면 무조건 두 번째는 홈택스로 바로 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르시면은 가상의 국세청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럼 이거 닫기 누르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첨부하시면 돼요. 자, 순서 외우면 되죠. 첫 번째 찾아보기 클릭. 그럼 시험장에서도 찾아보기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맨 밑으로 내려가세요. 맨 밑에 가야 했어요. 이 파일이. 맨 밑에 가면 이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거 숫자가 좀 다른데 숫자가 지금 달라요. 선생님이 코딩한 거기 때문에 달라.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시험장 가면 똑같을 거예요. 그럼 맨 밑에 무조건 파일이 있어요. 근데 이 파일의 이름은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클릭을 해서 열기. 그럼 이렇게 파일이 첨부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드디어 제출하면 됩니다. 자, 밑으로 스크롤 내려가지고 이거 있죠, 이거. 형식 검증하기,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 있죠. 순서대로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검증하기, 비밀번호 눌러달래요. 1, 2, 3, 4, 1, 2, 3, 4. 문제 적힌 거 무조건 누르셔야 됩니다. 확인. 그 다음에 결과 확인. 이거 눌러봤자 아무런 내용이 안 뜨거든요. 그냥 누르시면 돼요. 검증하기, 결과 확인. 그래서 여기서 비밀번호 걸고 누르고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전자 파일 제출. 나오네요. 요거 전자 파일 제출하기 누르면은 세무서에다가 종이로 제출 안 해도 파일로 제출했으니까 제출 잘했구나라고 인정해 줍니다. 확인 누르셔야 되겠죠.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문제 끝.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순서 기억하겠죠? 부가세 신고나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나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위에 거는 3번에 있는 이 케이스는 3번이나 나왔지만 자, 이 케이스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는 하자. 그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안 나오면 더 좋은 거고요. 네,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의료비 입력 볼 건데요. 자, 의료비는 이제
여러분들 뭐 공부하시면서 좀 느낌이 왔을 건데요. 뭐 이미 또 예전 강의를 보신 분들, 그 라이브 특강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의료비가 이거예요. 최근에 의료비는 이제 연말정산 추가제로 입력해서 그쵸? 어디에 입력해요? 네, 들어가시면은 옛날에는 이제 여기에서 의료비를 우리가 입력을 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기다가 F2 누르면요 이게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입력할 때 어떻게 한다? 부양가족 탭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의료비 있죠. 여기에 아무 때나 그냥 클릭을 해가지고 F2 누르면 이게 뜹니다. 그래서 의료비 사용한 사람들 이름을 조회를 해야 돼요. 더블 클릭. 조회해가지고 이제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냥 이거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쌤이 이렇게 내용을 넣어 본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병원 이름 안 나오니까요. 병원 이름 적지 마시고요. 대신에 증빙코드는 보통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뭐 출력을 하였다 뭐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이 문제에서. 이렇게. 모든 의료비의 증빙은 국세청자를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맞죠? 뭐 건수는 한 건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1번 누르고 건수 눌러가지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실손 의료비 타먹으면은 공제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의료비가 1000만 원인데 실비가 2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200만 원을 빼야 되겠죠? 그럼 예전에는 200을 빼고 800을 입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00을 빼면 안 되고요. 일단 1000만 원 넣어요. 그리고 의료비 실비 보험 타먹은 거는 여기에다가 200을 넣어야 돼요. 그럼 전산이 알아서 빼가지고 800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금액에서 실비를 뺐는데 지금 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 보험금 뭡니까 수령을 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1000만 원 의료비 다 넣고 그 다음에 뺄 거는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그것만 조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이제 특강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가난세하고 이제 전자신고가 하이라이트였으니까 요 두 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번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서수에 대해서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네, 라방이 조금 오류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헤매었는데 10분 늦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네,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예, 제가 이제 혹시나 시간 나면은요, 저도 이제 낮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이나 이럴 때 제가 한 번씩 라방을 제가 좀 켜가지고, 시험 치기 전에 한 번 정도 라방을 켜가지고,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요, 라방에서 한번 제가 또 질문을 받거나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은 카페에다가 많이 올려주십시오. 예, 카페가 지금 너무 썰렁해요.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자, 그런 거 없죠? 네. 그래서 카페에다가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얘기하면 여러분 또 피곤해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네,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네, 아무튼 시험 잘 보시고요. 네, 다음 또 라방에서 볼 수 있으면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특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은요, 지금 질문하시면은 제가 또 질문 내용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1분 뒤에 제가 끌 거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꼭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오늘, 정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초이쌤 전산에게 라이브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